Hello, I'm Ruby from Canada and I love Korea so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짜 충격받은 얘기 들려드릴게요. 일본이 아시아의 전부라고 믿던 캐나다 친구가 한국 딱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진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 일본은 알아도 한국은 잘 모르는 외국인 친구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아시아 여행 얘기 나오면 무조건 도쿄, 교토, 오사카부터 꺼내는 그런 친구요. 저 그 친구 타입을 아주 가까이서 오래 겪어봤거든요. 제 친구 맷 얘기예요. 맷은 밴쿠버 출신인데요.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고 원래는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요, 한국 오기 전까지 진짜 저를 열받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맷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시아에서 진짜 선진국은 일본밖에 없어. 이거예요. 진짜로요. 맷은 일본을 진짜 신봉했어요. 일본 드라마 보고 일본 라멘 찾아다니고 일본어 독학하고 밴쿠버에 있는 일본 식당은 죄다 섭렵해가지고 일본 얘기를 몇 시간이고 늘어놓는 친구예요. 일본 편의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일본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 얘기를 정말 끝도 없이 해요. 일본 라멘이 세계 최고라느니, 일본 지하철이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다느니, 이 친구 일본 얘기 시작하면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 얘기를 꺼내면요. 이 친구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한국? 한국은 그냥 일본 따라가는 나라 아니야. 자, 보세요. 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매일 느끼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와본 적도 없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아니, 와보지도 않은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서양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시아 하면 일본이 디폴트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일본은 뭔가 이국적이고 세련되고 문화가 깊은 나라, 세우시, 사무라이, 애니메이션, 벚꽃 이런 이미지가 서양에서 수십 년 동안 쌓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선진국 하면 무조건 일본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이요? 많은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갖는 나라예요.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삼성이랑 현대 만드는 나라, 이 정도 인식이에요. 아, 맷도 그랬어요. 맷한테 한국은 그냥 지도에 있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그렇게 일본 하면서 정작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어요. 이 도쿄 나흘 여행 한번 다녀온 게 전부인데 그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려면 두 나라를 다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진짜 황당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인식이 캐나다에서 얼마나 흔한지 아세요? 캐나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다들 일본 얘기를 해요. 한국 얘기하면 한국도 가? 이런 반응이에요. 한국은 뭔가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나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편했어요. 저한테는요. 아무튼 그런 맷이 결국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설득해서요. 맷 한국 딱 한 번만 와봐. 딱 한 번만. 그리고 나서도 일본이 최고라고 하면 내가 그냥 인정할게. 이렇게 했더니 맷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어차피 일본이 더 나을 거 알지만 루비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보지.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친구요. 에이, 설마 그 정도겠어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보통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냥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치부하기 쉬운데요. 매처럼 다른 아시아 나라를 이미 깊이 신봉하고 있는 경우는 좀 달라요. 비교 기준이 이미 세워진 상태라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기준이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걸 얼마나 가볍게 부셔버리는지,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한국은 설명이 필요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때 딱 한 번 와보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맷이 한국에 도착한 지 딱 3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흥분한 것 같기도 한 묘한 목소리였어요. 맷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루비, 나 지금 좀 혼란스러워. 저는 그 말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어요. 밴쿠버에서부터 뼛속 깊이 박아온 일본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제가 맷한테 뭐가 그렇게 혼란스럽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처음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인천공항에서 교통카드 산 순간이었어요. 카드 한 장 뽑았는데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전부 된다는 거예요. 맷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이거 진짜야? 카드 하나로 다 돼? 저는 응, 당연하지 했더니 한참 답장이 없었대요.
나중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밴쿠버에서는 스카이트레인 따로, 버스 따로, 환승 시스템도 노선마다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그냥 카드 하나로 전국이 다 된다고. 그게 첫 번째 황당함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진짜 맷을 흔든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온 첫날 밤에 매시 숙소 근처 편의점을 갔어요. 간식 좀 사려고요. 근데 계산할 때 앞에 있던 한국인이 폰을 갖다 대니까 띡 하고 결제가 되는 거예요. 카드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그냥 폰으로요. 매시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폰으로 계산하는 거 봤는데 이거 다 돼? 저는 응,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다 돼 했더니 매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밴쿠버 어떤 동네 카페는 아직도 현금만 받는 데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 그 문자 보고 진짜 웃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한국에서는 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지갑 없이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지하철 타고, 편의점 들르고, 영화까지 보고 전부 폰 하나로 끝이에요. 캐나다였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토론토 살 때 탭 결제 안 되는 식당에서 현금 없어서 진땀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어요. 매시 한국 온 지 며칠 됐을 때 뭔가 서류를 떼야 할 일이 생겼어요.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였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폰으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시 주민센터 직접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앱으로 하면 돼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 믿질 못하는 거예요. 밴쿠버에서는 서류 하나 떼려면 예약 잡고 해당 기관 찾아가고 줄 서고 담당자 만나고 다시 이틀 뒤에 찾아오라는 말 듣고 이게 기본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맨 머릿속에는 서류 처리는 무조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공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폰으로 5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매시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루비 이거 진짜 된 거야? 내가 방금 서류 뗀 거 맞아? 저는 웃으면서 응 맞아 했더니 매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밴쿠버에서 이거 하려면 하루는 통으로 잡아야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진짜 뿌듯했어요. 드디어 이 친구가 느끼기 시작했구나 싶었어요. 네, 캐나다였으면은 예약 잡다가 반나절 날리고 기관 찾아가다가 또 반나절 날리고 결국 서류 하나에 이틀은 각오해야 하는데 한국은 앱 하나로 5분 만에 끝이에요. 이게 마치 캐나다 행정이 한국 앱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거든요. 맷한테 결정타를 날린 건 식당이었어요. 맷이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혼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자리에 앉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계란찜까지요. 맷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루비, 이거 내가 주문한 거야? 얼마야? 저는 아니. 공짜야 했더니 맷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공짜 함정 아니야? 나중에 계산서에 붙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웃기면서도 진짜 이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캐나다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물 한 잔 갖다 줘도 나중에 팁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빵 하나, 소스 하나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맨 머릿속에는 식당에서 추가로 뭔가 나오면 무조건 돈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공식을 들고 한국 식당에 들어오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매시 밥 먹는 내내 불안했대요. 이거 나중에 얼마 나오는 거지? 반찬 하나 집을 때마다 속으로 금액을 계산하면서 먹었대요. 근데 계산서가 나왔더니 딱 처음 시킨 메뉴값만 있는 거예요. 매시 그 순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루비 진짜 공짜야. 반찬이 진짜 공짜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 공짜야 했더니 매시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네, 그리고 반찬이 비워지니까 직원분이 와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매시 그걸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대요. 더 달라고도 안 했었는데 알아서 봐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 레스토랑에서 소스 리필 한번 부탁했다가 직원한테 눈총 받은 제 경험을 생각하면 그 차이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맷한테 진짜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건 카페에서였어요. 야, 맷이 한국 카페에서 혼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테이블에 맥북이랑 가방이 있는 거예요. 맷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루비, 나 화장실 가야 하는데 짐 두고 가도 돼? 저는 응, 그냥 더 했더니 맷이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맥북이 있는데 저는 괜찮아. 아무도 안 가져가 했더니 한참 뒤에 문자가 왔어요. 루비, 진짜 아무도 안 가져갔어. 나 10분 있다 왔는데 맥북이 그대로야? 저는 그 문자 보고 웃었어요. 근데 맷 다음 문자가 더 웃겼어요. 밴쿠버에서 이러면 5분 만에 없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카페에서 짐 두고 화장실 가는 거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밴쿠버에서는 카페에서 잠깐 자리 비울 때도 노트북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해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싼 맥북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10분을 비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경험했을 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과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시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루비, 나 오늘 하루 동안 3번 황당했어. 폰으로 결제되는 거, 반찬이 공짜인 거, 맥북 두고 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 이거 다 진짜야? 저는 웃으면서 응, 다 진짜야 했더니 매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루비, 근데 이거 일본에서는 왜 안 돼? 저는 그 순간 진짜 뭔가 뿌듯하면서도 웃겼어요. 몇 달 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하던 친구가 한국 사흘 만에 일본에서는 왜 안 되냐고 묻는 거잖아요. 눈에서 필터가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설명으로 설득하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겪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맷 혼자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서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 얘기라면 귀를 막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원래 하키 말고는 딱히 관심사가 없는 분이에요. 토론토 메이플립스 경기 있는 날은 온 집안이 그 스케줄에 맞춰 돌아갈 정도예요. 그런 아버지가 요즘 거실에서 혼자 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통화로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화면 뒤에서 뭔가 한국 드라마 OST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빠, 지금 뭐 봐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뭐 보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저 그 순간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요즘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보시다가 아버지한테 이게 뭐냐고 핀잔을 들으셨는데 지금은 거실 TV 리모컨을 서로 먼저 잡으려고 눈치 싸움을 하신다고요. 저 그 얘기 듣고 진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 제시카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제시카는 토론토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데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이 친구가요, 제가 한국 얘기를 꺼낼 때마다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 나라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하던 애예요. 근데 요즘 제시카한테서 연락이 오는 게 전부 한국 관련이에요. 루비, 한국어 독학하면 어디서 시작해? 루비, 서울 여행 가면 어느 동네 먼저 가? 루비, 한국 비자 어떻게 받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시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이팝 팬들이나 한국 가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그랬더니 제시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루비, 그때 내가 좀 무식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자기 입으로 무식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진짜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저희 가족이랑 친구 얘기만이 아니에요. 매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밴쿠버 친구들이 아시아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일본만 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매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도 꼭 가봐. 일본만 보면 아시아 절반도 못 본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달 전에 아시아는 일본밖에 없다고 하던 친구가 이제는 일본만 보면 아시아 절반도 못 본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직접 와보면요. 근데 매시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루비, 나 한국 오기 전에 한국 무시했던 거 좀 미안해.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황당했어요. 매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그랬어요. 맷, 나 그때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나라를 일본 따라가는 나라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맷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아? 근데 솔직히 아직도 일본 라멘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요. 진짜요. 미안하다고 해놓고 바로 일본 라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 친구는 평생 이럴 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맷이 변한 건 변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일본 라멘 타령은 여전히 하면서도 요즘 맷은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편한지, 한국 배달이 얼마나 빠른지,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한지, 예전에 저한테 일본 얘기하던 그 에너지로 이제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웃겨요. 아니, 밴쿠버에서 한국은 일본 따라가는 나라라고 하던 사람이요. 지금은 한국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폰으로 결제할 때, 식당에서 반찬 리필될 때, 카페에 짐 두고 잠깐 자리 비울 때, 이 평범한 순간들이 누군가한테는 진짜 황당하고 놀라운 경험이에요. 일본이 아시아의 전부라고 믿던 캐나다 친구를 사흘 만에 완전히 무너뜨린 것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사람을 설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번 오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나라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